안녕하세요. 기풍쌤입니다. 커말 2급 실기 스프레드시트 실무 엑셀 1일차 기초함수 수학과 삼각함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실 때 함수, 그 함수들은 가로 열고 그 가로 안에 인수들의 위치가 있는데 그 인수들의 위치를 정확히 익히셔야지 됩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면서 익혀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 표일의 기본급과 직급수당의 합계를 총액 영역에 표시하시오. 썸함수 사용. 자, 썸함수는 는 가로 열고 이 범위의 합계를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G3셀을 선택하고 는 가로 열고 기본급과 직급수당을 드래그한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 자, 결과값이 나와 있는 셀을 선택하고 수식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면 나오네요. 자, 여러분 아래로 우리가 수식을 복사할 때 이렇게 아래로 수식을 복사할 때 열은 고정되어 있어요. 열은 고정되어 있고 행은 뭐예요? 일씩 증가돼요. 일씩 증가.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컨트롤 물결 모양 눌러서 수식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2, 3과 F3 2,3과 F3의 합계를 구해줘요. 그럼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면 2, 4 같은 행에 있는 2, 4, F4의 합계가 나오고 같은 행에 있는 2, F의 합계가 나옵니다. 즉 보면은 2F, 2F, 2F 열은 고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문자인 열은 고정되어 있는데 숫자인 행은 일씩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물결 모양. 자, 그런데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면 열은 일씩 증가돼요. 열은 일씩 증가되고 행은 고정됩니다. 그래서 계산이 됩니다.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 알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2번 표일의 부서, 기본급, 직급수당을 이용하여 부서, 기본급, 직급수당을 이용하여 표 2의 부서별 기본급과 직급수당의 합계를 표시하시오. 기본급과 직급수당의 합계를 표시하랍니다. 부서별 기본급의 합계와 직급수당의 합계를 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F4를 누르는 걸 뭐라 그래? 우리 절대 참조라 그랬어요. 그렇죠? 절대 참조는 만약에 A1 셀을 선택하면 $A, $1 행과 열에 달러가 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F4를 두 번 누르면은 두 번이나 또는 세 번 누르면 행이나 열에 달러 표시가 들어가요. 행에만 달러 표시가 들어갈 때가 있고 열에만 달러 표시가 들어갈 때가 있고 행에만 달러 표시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열에만 들어가고 행에만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한다든가, 아래로 수식을 복사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한다든가, 또는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한 다음에 아래로 수식을 복사할 때, 이럴 때 우리가 혼합 참조를 뭐라 그래요? 이건 혼합 참조라 그럽니다. 그냥 달러가 안 붙고 수식을 복사하는 건 이건 뭐라 그래요? 이거는 상대 참조라 그럽니다. 아시죠? 자, 여기서 이걸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총무팀. 자, 썸이프 함수의 함수 분석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썸이프는 가로 열고 범위에서 쉼표 조건을 만족하는 쉼표 합계 범위의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범위에서 조건을 만족한 합계 범위 합계, 즉 요 범위에서 총무팀을 찾아서 기본급의 합계를 구하는 거. 그럼 기본급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합계 범위가 되는 거예요. 요 부서는 범위가 되는 거고 총무팀은 조건이 되는 거고 기본급은 합계 범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하려고 그래요. 여기 기본급 직급수당이네요. 기본급 직급수당입니다. 자, 는 썸이프 가로 열고 자, 요 부서에서 즉 여기 범위에서 F4 눌러줘야 돼요.
항상 우리 부서에서 뭐예요? 총무팀을 찾아주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쉼표. 그다음에 총무팀. 어디 앞에 달러 표시해 줘야 돼요?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하면은 I3이 I4로 바뀌어줘야 돼요. 그쵸? 맞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하려고 그러면은 I3이 J3이 되면 안 돼요. 왜? 총무팀의 직급수당을 구하는 거니까. 그쵸? 그럼 어디 앞에 달러 표시해야 돼요?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 총무팀에서 영업팀으로 바뀌어야 되지만 3에서 4로 바뀌어야 되지만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 I가 J로 바뀌면 안 되니까 F4를 하나, 둘, 세 번 눌러서 열 앞에 달러 표시해 주셔야 돼요. 쉼표. 그 다음에 기본급 드래그 해주면 돼요. 어디 앞에 달러 표시해 줘야 돼요?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 3이 4가 되고 9가 10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 2가 F가 돼야 돼요. 왜? F열에 직급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 어디 앞에 달러 표시해 줘야 돼요? 3과 9 앞에 달러 표시해 줘야 돼요. F4를 하나, 두 번 눌러서 숫자 앞에 달러 표시해 줘야 됩니다. 이거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가로 닫고 엔터.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해서 한꺼번에 결과값을 계산해 줍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표 1에 부서, 직급, 총액을 이용하여 표 3의 부서와 직급별 총액의 합계를 J8, L9 영역에 표시하시오. sum ifs 함수 사용하랍니다. 는 sum ifs. sum ifs 함수는 자 여기 합계 범위, 이 합계 범위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합계. 자, 범위 1에서 조건 1을 만족하고 범위 2에서 조건 2를 만족하고 범위 3에서 조건 3을 만족하는 합계 범위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즉 뭐야? 총무팀이면서 부서에서는 총무팀이고 직급에서는 과장인 총액이 합계래. 그럼 이게 뭐예요? 총액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합계 범위가 되겠죠. 총액이 합계 범위. 자, 그럼 한번 구해볼까요? 는 sum ifs s가 들어가니까 범위하고 조건을 여러 개 쓸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복수니까 조건이 여러 개인 것의 합계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린 총액의 합계를 구합니다. F4 이건 고정돼 있어야 돼. 항상 우린 총액에서 합계를 구하니까 그렇죠? 행과 열이 딱 고정돼 있어야 돼요. 쉼표. 그다음에 부서도 그렇죠. 부서 드래그에서 F4 이 범위 1에서 쉼표. 뭐를 만족? 총무팀을 만족. 그럼 총무팀을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은 조건이 총무팀인데 I8 어디 앞에 달러 표시해 줘야 될까요?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 I8, I9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만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 I가 J로 바뀌면 안 돼요. 왜? 총무팀이면서 과장인 거, 총무팀이면서 대리인 거, 총무팀이면서 사원인 걸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F4를 하나, 둘, 세 번 눌러서 열 앞에 달러 표시해 주셔야 돼요. 쉼표. 그다음에 직급 드래그하고 F4 눌러서 행과 열의 달러 표시 다 해줘야 돼. 왜?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하거나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할 때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거나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할 때 직급 이 범위는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쉼표. 그다음에 과장. 제가 수식을 복사한다는 말과 자동 채우기 한다는 말을 막 섞어서 써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F4 여기는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하면 JKL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과장 대리 사원으로 바뀌어야 되지만 아래로 수식을 복사할 경우에는 J7이 J8로 바뀌면 안 돼요. 왜? J7이 왜 J8로 바뀌면 안 돼요? 과장이면서 총무팀인 거, 과장이면서 영업팀인 값을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F4를 하나, 두 번 눌러서 숫자인 행 앞에만 달러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가로 닫고 엔터. 자,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고 또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짠. 자, 이렇게 나오네요. 뭐 과장, 총무팀과 영업팀의 과장과 대리는 똑같네요. 그쵸?
근데 사원이 조금 차이가 나네요. 자, 보겠습니다. 아마 사원이 많아서 그럴 겁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표 4에서 1차 점수에서 30%, 2차 점수에서 40%, 3차 점수에서 40%의 비율을 반영한 후 더한 값을 점수에 표시하시오 했어요. 여기 30%, 40%, 40%가 있네요. 그렇죠? 썸 프로덕트 함수 사용하랍니다. 여러분, 썸 프로덕트 함수는 뭐냐면 자, 범위 1에서 쉼표, 범위 1에서 쉼표, 범위 2에 있는 값들을 곱하고 더한 값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는 썸 프로덕트 가로 열고 1, 2, 3 있어요. 쉼표. 또 여기다가 1, 2, 3 있어. 1 쉼표, 2 쉼표, 3 가로 닫고 그러면 1 요거는 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3으로 표시해 주는 겁니다. 즉 여기 뭐겠어요? 30% 곱하기 67 더하기 40% 곱하기 47 더하기 40% 곱하기 61의 값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30%, 40%, 40%는 수식을 복사할 경우에 셀 주소가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고정시켜 줘야 돼요. 그렇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는 썸 프로덕트 가로 열고 자 이렇게 드래그 해주고 그렇죠? F4 눌러주면 되겠죠. F4 쉼표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됩니다. 저 C13서부터 23까지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알아서 곱하고 더하고 30% 곱하기 67 더하기 40% 곱하기 47 더하기 40% 곱하기 61 해서 이 결과값이 나오는 겁니다. 자, 수식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짠. 네, 값이 나오네요. 자, 뭐 썸 프로덕트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쵸? 자. 표 5번 보겠습니다. 5. 표 5에서 숫자의 절대값을 ABS에 표시하시오 그랬습니다. ABS 함수 사용. ABS 함수는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그래서 음수를 양수로 표시해 줍니다. 그럼 숫자 1의 절대값이니까 는 쓰고 는 ABS 가로 열고 숫자 1 H13셀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다 양수로 표시돼요. ABS는. 네, 그렇네요. 그렇죠? 자, 다 6번 표 5의 숫자 1을 가장 낮은 정수로 표시하시오 그랬네요. 그럼 인트 함수 사용하면 됩니다. 인트 함수는 뭐냐면 는 인트 가로 열고 자 3.4가 있어요. 가장 낮은 정수니까 뭐예요? 3이 표시됩니다. 는 인트 3.9라도 뭐가 표시돼요? 가장 낮은 정수로 표시되니까 3이 표시됩니다. 3 근데 마이너스 때는 조금 달라요. 는 인트 마이너스 3.4는 뭐가 될까요? 낮은 정수니까 마이너스 4로 표시돼요. 또는 인트 마이너스 3.9도 뭐로 표시돼요? 마이너스 4로 표시됩니다. 알겠죠? 자, 인트 보겠습니다. 정수로 만들어주는 함수 인트는 가장 낮은 정수로 만들어줍니다. 인트. 자, 숫자 2를 만들어주니까 숫자 2 클릭해 볼까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수식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짠 나오네요. 표 5에서 ABS 즉 J13, J19 영역에 세제곱을 하여 파워에 표시하시오. 파워에 표시하래. 파워 영역에 표시하랍니다. 한번 볼까요? 파워 함수는 는 파워 숫자 쉼표 K입니다. 숫자 쉼표 K는 이건 뭐냐면 숫자에 K승한 겁니다. 예를 들면 는 파워 가로 열고 2 쉼표 3은 뭐가 될까요? 8이 나오면 왜? 2를 3번 곱하니까 그렇습니다. 2의 3승이잖아요. 그쵸? 자, 이해 가시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세제곱 해보겠습니다. 는 파워 가로 열고
자, ABS 값 제23셀을 쉼표 3 제23셀에 세제곱해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 3은 9, 9, 3, 27, 27 나오겠네. 그쵸? 세제곱했으니까 27 나오네요. 자, 수식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짠! 네, 값이 나왔네요. 자,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여러분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함수예요. 트렁크 함수까지 시험에 잘 나오는 함수니까 꼭 익히셔야 됩니다. 자, 표 6에 있는 B22셀을 자릿수로 반올림. 라운드에 표시하시오. 라운드요 영역에 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라운드 함수는 여기서 아예 라운드와 라운드업과 라운드 다운 함수를 다 공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 자, 함수. 자, 이런 숫자가 있어요. 는 라운드 가로 열고, 라운드 함수는 똑같아요. 여기다 쓸게요. 라운드 함수는 숫자 쉼표 K, 숫자를 K 자릿수까지 표시해 주는 겁니다. 는 라운드 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K 자릿수까지에는 반올림해서 표시해 주는 겁니다. 라운드는. 라운드 업은 올림해서 표시해 줍니다. 올림. 숫자를 쉼표 K 자릿수까지 올림해서 표시해 줍니다. 는 라운드 다운. 숫자 쉼표 K, 숫자를 K 자릿수까지 내림 또는 버림해서 표시해 주는 겁니다. 자, 는 라운드 1728.1728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쉼표 3하면 어떻게 될까요? 쉼표 3하면 1728.173이 돼. 왜? 뒤에 있는 숫자가 8이잖아요. 이 뒤에 있는 숫자가 8, 5 이상이니까 반올림해서 표시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K, 숫자 쉼표 K에서 K가 2이면 어떻게 표시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수 두 번째 자리 K가 2면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됩니다. 1728.17이 되겠죠. 왜? 3은 5 미만이니까 5보다 작으니까 그냥 17로 표시되는 겁니다. 자, 1을 했어요. 1. K가 1이면 어떻게 될까요? 1728.2가 되겠죠. 왜? 7은 5 이상이기 때문에 반올림해서 표시됩니다. K가 0이면 1728이 됩니다. K가 마이너스 1이면 1730이 됩니다. 1의 자리를 제로로 만들어줍니다.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는 뭐예요? 1700이 되겠죠. 그쵸? 1700. 왜? 10의 자리까지 제로로 만들어줍니다. 마이너스 3이면 뭐가 될까요? 2000이 되겠죠. 왜? 7은 5 이상이니까 반올림해서 표시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라운드 가로 열고 1728.1728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쉼표. 이거를 3 했어요. 라운드는 라운드 업 하겠습니다. 자, 1728.1728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쉼표 3, K가 3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1728.173이 돼요. 무조건 올림해줘요. 2면은 뭐가 될까요? 무조건 올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728.18이 돼요. 1이면 뭐가 되겠어요? 1728.2가 돼요. 무조건 올림이니까. 그렇죠? 0이면 1730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0이면 1729가 돼요. 1729. 마이너스 1이면
1730이 됩니다. 마이너스 2면 1800이 돼요. 마이너스 3이면 2000이 됩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1은 1의 자리까지 제로, 마이너스 2는 10회까지 제로, 마이너스 3은 100의 자리까지 제로. 뭐 이건 라운드는 라운드업이나 라운드 다운이나 똑같습니다. 자, 라운드 다운 하겠습니다. 라운드 다운. 라운드 다운은 무조건 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버리는 거. 여러분 버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니에요? 꽁꽁 싸매서 집에 두고 있어요. 자, 라운드 다운 가로 열고 1728.1728 쉼표 3S. 이건 무조건 버리면 돼요. 그냥 1728.172가 되는 거. 소 세 번째까지 표시. K가 4면 소 세 번째를 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면 1728.17이에요. 자, 1이면 소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야 되니까 1728.1이 되는 거예요. 0이면 1728. 마이너스 1이면 1720. 마이너스 2면 1700. 마이너스 3이면 1000. 이렇게 무조건 버리면서 마이너스 1이면 1의 자리가 제로, 마이너스 2면 10의 자리까지 제로, 마이너스 3이면 100의 자리까지 제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트렁크 함수는 사실 라운드 다운 함수하고 똑같아요. 트렁크 함수는 뭐하고 똑같다고요? 라운드 다운 함수하고 똑같아요. 근데 얘가 다르게 쓰이는 건 뭐냐면 는 트렁크만 쓰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로 열고 1728.1728 이렇게 돼 있어요. K가 없어요. 그럼 얘는 그냥 무조건 뭐로 표시해 주냐면 정수로 표시해 줘요. 1728 이렇게 정수로. 트렁크 함수가 두 번째 인수인 라운드 다운 함수하고 똑같이 K로 쓰이는데 K가 1이면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하고 K가 2면 소수 두 번째 자리에서 버림하고 K가 3면 소수 세 번째 자리까지 해서 버리고 0이면은 정수로 표시하고 마이너스 1이면 1의 자리가 제로고 마이너스 2 K가 마이너스 2면은 10의 자리까지 제로. 똑같아요. 라운드 다운 함수하고. 그런데 K가 없이 쓰이면은 K가 없어. 두 번째 있는 인수가 없어. 그러면은 정수로만 표기돼. 얘는 알겠죠? 정수. 그럼 뭐하고 똑같아? K가 0이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게 이제 뭐 두 번째 인수인 K가 안 쓰일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트렁크 함수. 그것만 다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는 라운드 가로 열고 자, 요 숫자가 F4 요 숫자가 쉼표. 자, 이렇게 세 번째 자리까지 표시할 때, 소 세 번째 자리가 표시할 때 어떻게 나올까요? 엔터. 그렇죠? 1713 무조건 라운드니까 반올림. 8이 5 이상이니까 반올림해서 표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좀 화면 크게 하고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수식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짠. 그렇죠? 이거 마이너스 1인데 이거 잘못했다. 그렇죠? 이거 마이너스 1. 여기 1로 나왔나요? 이상하네요. 자, 이건 마이너스 1. 요거 자, 이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였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이거 잘못 표시된 건데 이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 하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의 책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반올림해서 표시해 주잖아요. 그렇죠? 3은 소수 세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주는데 화면을 좀 크게 하고 볼까요? 자, 소수 세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줘요. 자, 이거 조금 화면을 넓게 하고 하겠습니다. 자, 라운드업 해보겠습니다. 는 라운드업은 무조건 올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 자릿수만큼 올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 1728.1728라는 숫자가 있는데 F4 눌러서 고정해야지 수식을 복사할 경우에 숫자인 행이 늘어나지 않고 고정이 딱 되겠죠? 쉼표, 그 다음에 딱 자릿수, 딱 K 자릿수. 가로 닫고 엔터. 그럼 무조건 올려서 표시되겠죠? 17. 그죠? 자, 무조건 올려주는 겁니다. 무조건 올려준 걸 볼 수 있습니다. 라운드 다운 무조건 절삭해 주는 거예요. 무조건 내림해 주는 겁니다. 는 라운드 다운 가로 열고 자, F4 B12셀을 F4 눌러서 고정해 주고 쉼표. 자, 자릿수 K 자릿수 클릭해 주면
3이면 소수 세 번째 자리까지, 2면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1이면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0이면 정수 마이너스 1이면 1의 자리 제로, 마이너스 2면 10의 자리 제로까지 버림해 주겠죠. 자, 무조건 버려서 표시해 줍니다. 네, 그쵸? 자, 트렁크도 똑같아요. 트렁크 함수. 가로 열고 클릭하고 F4 눌러서 고정해 주고 쉼표 자릿수 K 자릿수 클릭하고 가로 닫고 엔터. 똑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운드 다운 함수하고 똑같잖아요. 그쵸? 똑같이 표시됩니다. 자, 라운드 다운 트렁크 함수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 12번 보겠습니다. 표 7에서 사과를 100으로 나눈 몫을 박스에 표시하시오. 몫은 뭐예요? 목. 코우션트 함수입니다. 이 코우션트 함수는 뭐냐면 는 코우션트 가로 열고 숫자 쉼표 K 숫자를 K로 나눈 몫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목. 자, 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는 코우션트 10 쉼표 3하면 뭐가 돼요? 3이 되겠죠. 10을 3으로 나누면 몫이 3이 되잖아요. 10을 2로 나누면 몫이 어떻게 되는 거죠? 10을 2로 나누면 몫이 어떻게 돼요? 5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5. 몫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몫을. 자, 문제 보니까 사과를 100으로 나누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사과를 100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몫을 찾아보겠습니다. 코우션트. 자, 사과를 H23셀을 쉼표 100으로 나누겠습니다. 100으로 나누면 몫을 표시해 줍니다. 2구나. 뭐 3, 7, 3, 5, 5가 되겠네요. 100으로 나눴으니까. 몫이. 그쵸? 자, 몫을 구해주는 함수는 코우션트. 13표 7에서 사과를 100으로 나눈 나머지를 제23, 제28에 표시하시오. 그쵸?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역에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모드 함수는 숫자 쉼표 K입니다. 숫자를 K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 쓰는 겁니다. 숫자를 K로 나눈 나머지는 모드 12 나누기 8. 8을 12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가 되고 4가 되네요. 그쵸? 그러면 12를 3으로 나누면 뭐가 돼? 나머지가 0이네요. 12를 7로 나누면 나머지가 5가 되네요. 그쵸? 이해 가시죠? 12를 7로 나머지가 뭔지 아시겠죠? 1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모드 함수를 통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 가로 열고 자, 사과 H23셀 선택해 주시고 쉼표 100 이거 100으로 나눴더니만 나머지가 어떻게 나오나 짠 51이네요. 이게 다 나머지죠. 뭐 그쵸? 자, 나머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가 계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수학과 삼각함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